최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장중 6%대까지 급락하자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죠. 과연 이번 주가 하락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일본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7일날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일본 양국의 주가가 하락세로 출발하다가 8월 7일 코스피 지수는 1909.71, 코스닥 지수는 564.64로 마감됐습니다. 불안해하는 심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한 방송이 많고 자극적인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제2의 IMF 사태가 올 것이다. 일본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사과해야 한다 등등 말이죠. 오늘은 이 사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원인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최근 증시 하락세의 이유를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의 영향이라기보단 미중 무역전쟁의 재점화의 여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증시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백색 국가 제외만의 이유로 인한 하락이었다면 2% 넘게 빠진 일본의 증시를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만 겪고 있는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금요일엔 미국 증시도 하락했죠. 전반적인 세계 증시의 하락세로 보았을 때 저는 미중 무역 전면화로 인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일본과 한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결과물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과 금융에 관심이 있고 오랜 기간 지켜보던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리먼 사태도 그 한 예가 되며 이번 하락도 하나의 예시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증시 폭락 사태를 엄청난 경제 위기라고까지 전망하지 않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위기설로 인해 불안을 가중시켜 팔지 않아도 될 주식을 팔게 됩니다. 1500선이 깨진다는 설이 많이 퍼져 있는데요. 항상 주식이 하락하게 되면 이상한 루머가 돌아다닙니다. 리먼 사태 때도 그랬었죠.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국민들의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한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겠죠. 위기감을 정말 위기인지, 왜 주식이 빠졌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손해만 보게 되는 것이죠.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에는 선동하는 많은 언론의 영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기업의 주식이 10%가 빠졌습니다. 시가총액의 10%가 빠진 것이라면 엄청나게 빠진 것이죠. 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회사의 가치가 하루에 10%가 사라졌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 수치가 그 회사의 매출액이 10%가 줄었는지, 이익률이 10%가 줄었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시장의 공포로 인해 줄어든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기회를 볼 냉정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하락은 개인들의 매도가 하락세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를 평가하자면 마진콜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할 때 자기 자신만의 재산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작은 불안 소식이 시장에서 들려오게 되면 겁을 먹고 바로 팔게 됩니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이런 개인들의 과도한 매도가 증시 하락세의 이유 중 한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한국 주식 가격은 아시아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유 없이 한국 증시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에 진입이 쉽죠. 또한 주식 투자를 부동산과 같이 장기적인 투자가 아닌 단발성으로 치고 빠지는 투자로 인식이 짙기 때문에 조금의 위기감이 오면 쉽게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내려도 꼭 끌어안고 있으면서 주식시장에 위기가 왔다고 하면 제대로 된 조사와 공부 없이 너무도 쉽게 팔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국내 사정과 맞물려 외국인들은 북한과의 전쟁 변수를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아시아 전체적으로 주가 폭락이라는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분위기 속에 한국 증시는 밸류 트랩에 갇혀 있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의 IMF 트라우마와 금융시장의 위기론이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헤지펀드들이 중국 위안화를 공격하고 있고 그 다음 타겟이 한국 원화일 것이다 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가 이번 미중 무역 갈등 전면화가 다시 제기되면서 위기감이 증폭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위기감은 대한민국이 IMF로 인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IMF 구제금융 요청 때를 돌아보면 한국은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인위적인 환율 방어를 시작했고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며 환율 운용 정책 실패, 정경 유착으로 인한 부정대출로 국가 신인도 하락, 대기업들의 분식 회계와 과도한 차입 부실 경영, 기업들의 높은 부채 비율 등으로 인해 헤지펀드들이 무난하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 4,031억 달러이며 기업의 부채 비율도 낮고 국가 부채 비율 또한 40%도 안 됩니다. 한국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고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반대로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은 250%인데 왜 한국만 걱정하시나요? 언제나 어디서나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된 분석은 없죠. 우리가 불안해할 때 누군가는 이를 악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장과 경쟁력, 잠재력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가진 역동성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들로 이번 주가 하락 사태는 일본의 제재가 아주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국내 주식의 일반적인 상황들과 미중 무역 전쟁 재발발의 여파가 겹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가 하락 사태에 경각심은 가지되 필요 이상의 위기감에 동조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가 하락 얘기는 이쯤하고 인정하기 싫지만 어딘가 이것저것 닮은 나라 일본과 비교하여 주식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 합니다. 일본의 투자에 대한 인식을 보면 주식은 한탕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투자 방식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부동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의 영향을 받아 한국 또한 비슷하죠. 그 결과 세계 금융 문맹률 1위가 일본, 2위가 한국이라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주식은 카지노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힘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을 사서 카지노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친구가, 동료가, 아는 지인이 유튜브 주식 소개 영상에서, 언론에서, 증권사에서 사라고 해서 혹은 그래프만을 보고 단기적 이익을 보기 위해서 샀으면 이미 당신은 카지노에 입성한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카지노에서의 베팅이 아닌 그 회사의 경영권을 사는 것입니다. 단순 위기감에 주가는 빠졌지만 회사는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식을 가지고 카지노에 가셨습니까?
아니면 주식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가셨습니까? 바잉 찬스를 알아차릴 냉정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본의 규제에 대해 언론에서는 우리의 피해만 과장하며 부각시키고 불매운동, 여행 안 가기 운동 등을 비난했지만 우리는 적응하고 있고 일본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증시가 내려가자 엄청 호들갑 떨면서 위기설을 만들어내는데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본다면 일본은 패망국 수준이네요. 일본은 중앙은행이 주식을 사들이는 나라입니다. 중앙은행이 국내 주식을 사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몇 없는 나라 중 하나이죠. 쉽게 말해서 일본 은행이 매수하면 약간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고 매수 금액을 늘려서 더 매수하곤 합니다. 돈을 찍어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경제가 정상적인가요? 비정상적이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은 경제가 정상화될 수 없는 나라라고 보는데 정상화된다 쳐도 저 찍어낸 돈을 다시 회수하면 주가가 다 폭락해야만 할 겁니다. 여러분은 아베노믹스의 현실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이 일본의 10년 전 모습을 뒤따라간다. 일본을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금융, 경제, 정치를 떠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문화, 질문하지 않는 문화,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문화, 과도한 사교육 등 안 좋은 문화를 닮아간다면 환영할 한국인이 있을까요? 부디 안 좋은 건 닮아가지 말고 거울 삼아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부심이었습니다.